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께서 요청한 부분입니다. 클로스를 날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리곤 이렇게 플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로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간의 디테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주도록 하겠고요. 한 2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형태니까 위드와 하이트의 비율을 일정하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로 적용을 하게 되면 fx create and close 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nclose라고 하는 솔버가 생기게 되고요. 이 솔버의 기본적인 설정에 따라서 gravity 0.9라고 하는 gravity 이런 값에 의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게 됐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그런 설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걸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클로스 해보게 되면 이렇게 gravity라고 하는 항목, gravity direction이라고 하는 항목 아래에 air density하고 wind speed, 그 다음에 wind direction, 그 다음에 wind noise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바람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방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방향 이렇게 윈드 디렉션의 X, Y, Z입니다.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수치의 그 크기에는 의미가 없고요. 비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도 1이라고 하는 걸 1이라고 하는 그 값과 동일하고요. 하지만 여기다가 1을 하게 되면 100대 1 비율로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힘의 세기가 가게 됩니다. 벡터의 방향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Y축으로 살짝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힘의 방향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X, Y 혹시라도 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X 방향이다 라고 하면 X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주면 되고요. 에어 덴서티라고 하는 거 높여주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그 공기의 그 밀도가 높아져서 약간은 이제 변화이지만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 느낌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윈드 스피드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윈드 스피드를 50이라고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X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왜 이쪽이 됐을까요? 이쪽이 X방향인데 다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5 이런 식으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X 이상하네요. 10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데 네 X방향이면 이쪽 방향이라서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날려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이다 보니까요 일정하게 날아가진 않고요. 빳빳한 물체가 아니라 어떤 그런 변형되는 디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고요.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X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반대쪽으로 갈래나?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지금 뭐 그 방향은 어쨌건 이 X축, 그 다음에 Y축, Z축을 의미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맞춰주면 되고요. 보통은 X축 방향이 이렇게 플러스, 네거티브 방향은 요 뒤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Z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Z 값 주면 되고요. Y축 하게 되면 중력과 약간 겹치기 때문에 굳이 Y축으로는 안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이 노이즈 불규칙성을 주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일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노이즈 값을 이렇게 줘놓게 되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Gravity and Wind라고 하는 이 솔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잘 못 날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뭐 다른 외부의 그런 효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어디냐 필드 앤 솔버라고 하는 부분에 이 크리에이트 항목에 보면 에어, 드래그, 그라비티, 뉴턴, 레디얼, 터블런스, 유니폼, 버텍스라고 하는 그다음 볼륨엑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라고 해서 이 어떤 공간의 어떤 힘을 표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and close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어라고 하는 거 이용을 하면 바람에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리셋해서 초기 값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할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적용해야 되고요. 클릭해서 4번 와이어프레임을 누르게 되면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택을 안 하고 적용했다라고 하면 이게 붉은색 표현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럴 때는 윈도우에 릴레이션십 에디터 그 다음에 다이나믹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필드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선택해도 붉은색으로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필드 값을 이렇게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돼서 얘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을 해 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에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 클로스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에어, 마그네티튜드, 앰플리튜드, 디렉션, 스피드, 그다음에 인허릿 벨로시티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마그네티튜드라고 하는 거는 힘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에 따른 힘의 세기의 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0을 하게 되면 힘의 감소가 없는 거고요. 값을 주게 되면 주게 될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마그네티튜드 값이 100%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멀을수록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디렉션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방향성이고 얘는 아마 그 방향성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쪽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X축 0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세게 하고 싶다고 하면 마그네티튜드를 높여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X축으로 이제 날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쇄가 점점 멀어질수록 심해져야 된다고 하면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날아간 다음에 점점 힘의 세게 약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이 에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스피드하고 인허릿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는 위에 이 윈드 웨이크 팬이라고 하는 요거에 영향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배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만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키를 주게 되면 날리는 뭐 방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리는 힘이라든가 힘색이라든가 순간적으로 날리게 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축으로 날리는 걸 순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작되는 부분은 0으로 시작을 하고요. 키 셀렉티드 그다음에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100이라는 값을 주고요. 키를 주고 다시 한번 0의 값을 줘서 0의 값을 줘서 힘의 세기를 없애게 되면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약해서 바람을 분 것처럼 표현이 안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어, 필드, 마그네티튜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걸 컨택하게 되면 각각 시간에 따른 밸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만약에 만이라고 적용하고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너무 세겠네요. 네, 1000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람이 날려서 위로 올라갔다가 네, 이것도 좀 세네요. 40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렸다가 더 이상의 이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밑에 방향에서 바람을 분 것 같은 효과를 이런 효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간다거나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공기의 그런 방향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원형으로 만약에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서클, 이 원형을 따라서 이렇게 천이 날리는 걸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뭔가를 따라 움직이게끔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는 겁니다.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따라 움직일 위치에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nd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transform constrain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로케이터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로케이터 얘를 이렇게 이 위치에 고정이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이렇게 키를 주면, 네, 우선 여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이렇게 키값,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 25프레임 이렇게 이동한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플레이스를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형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모션 패스를 이용해서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 오브젝트 로케이터 컨스트레인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컨트롤하기 좀 귀찮아지니까요. 여기는 원을 우선 모션 패스를 붙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리깅에 컨스트레인 해보게 되면 모션 패스가 있고요. attach to motion 패스를 하게 되면 이 화면에 그 타임라인에 있는 길이만큼 이렇게 1프레임부터 200프레임까지 한 바퀴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원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constraint 선택을 해주고요. 요 constraint, dynamic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constraint을 또 해줍니다. 리깅에 요거 지우도록 할게요. 요거의 키값을 우선 지우도록 하겠고요. 딜리트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이 컨스트레인의 위치를 컨스트레인 위치를 여기다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되는 오브젝트가 여기서부터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 건들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원을.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여기는 이 원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을 건 다음에 컨스트레인에 페어런츠를 하게 되면 이 컨스트레인이 여기는 스피어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게 되겠죠. 뭐 이거는 뭐 망토라든가 뭐 이걸 딱 보니까 망토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망토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변형해 보도록 할까요? 얘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고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움직인 거하고 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움직인 거랑 별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을 따라가게끔 표현되게 되고 원 형태로 움직이게끔 하게 되고, 혹시라도 뭐 이 오브젝트를 숨긴다던가 하면 얘만 움직이게끔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변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 놓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위치가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제 여기는 꼬리 부분이 약간 잘려 있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몇 군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 앞부분은 선택을 해제하고 여기를 이 N FX에 보게 되면 N Constraint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자르는 게 여기 있네요. Tearable Surface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려있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잘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힘이 약간 있어서 어떤 특정 힘만큼 적용이 돼야지 잘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기 이 컨스트레인의 속성해 보게 되면 스트렝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낮춰주게 되면 무조건 잘려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요것만 하면 안 되네요. 글루.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글루 스트렝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붙는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글루 스트렝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0으로 해주게 되면 아마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스트레인들 보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면 숨겨주면 이런 식으로 잘려있는 형태의 모양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면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천을 날리거나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